다음은 언론장악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구호에 맞춰서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면 끝부분 3번을 여러분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방송장악 좌파독재 공영방송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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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군식 방송장악 문재인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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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장악 업무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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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 파탄 관련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실정에 맞서는 당내 최고의 여전사입니다. 전희경 대변인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자유한국당 전희경입니다.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이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이 이 나라를 좌편향 사회주의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굴러떨어지지 않고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나라가 한 번에 망할 수 없다는데 문재인 정부 불과 4개월 지켜보니 한 번에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북한이 6차 핵실험하고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마구 쏴대는데 사드 배치도 임시로 어제 간신히 끝냈습니다. 자신들의 지지 세력, 반대를 위한 반대,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어대는 세력들에게 굽실거리면서 온 국민을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핵에는 이렇게 둔감한 사람들이 멀쩡한 대한민국의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원전은 중단하라고 합니다. 북한의 핵은 두렵지 않고 대한민국 전력의 산실, 대한민국 에너지의 보루, 원전은 무섭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이 아무리 인기가 급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 곳간을 자기의 인기와 영달을 위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가는 데마다 수십억, 수조 원의 예산 폭탄을 쏟아붓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디 원전이라도 어디 석유라도 발굴했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교육도 망쳐 놓으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교조가 대한민국 법치위에 촛불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핵위협 앞에서 지키려면
사드 한기가 아니라 추가 배치되어야 하고, 핵에는 핵,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전술핵 들여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범죄자가 되어 각종 규제에 시달리면 우리나라 기업 다 떠나가고 바로 우리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일자리란 희망은 없습니다. 기업들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들이 말하는 가짜 평화, 가짜 인권, 가짜 민주 교육을 받지 않고 동성애 강요 교육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된 정부, 제대로 된 정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6.25 전쟁에서도 살아남았고 혹독한 산업화 시절도 견뎌냈습니다. 민주화도 잘 정착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대한민국을 구한 우리가 그깟 문재인 정권 하나 못 막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랑스러운 애국 동지, 자랑스러운 구국의 동반자들과 손에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면 안보 무능, 경제 파탄, 교육 파탄, 문재인 정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손 올려 함성을 지릅시다. 구하자 대한민국, 지키자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전희경 대변인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현재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에서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적 시청자 수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1야당을 이끌고 계신 홍준표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오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수였던 우리가 소수로 전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올라오신 국민 여러분들을 배우니 10만 군중이 모이는 것은 참으로 희귀한 예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탄핵과 대선 패배,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산업화하고 YS를 통해서 문민정부를 수립한 우리가 소수로 전락을 하면서 탄핵과 대선 패배 몰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보수 우파들에게 다시금 많은 기회를 준 것이 지난 대선입니다. 그나마
새로 시작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자, 이렇게 지지해 준 것이 지난 대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은 이제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당을 새롭게 혁신을 하고 새롭게 또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깃털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정권은 내어주었지만은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는 연말쯤 돼서 대여투쟁을 시작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판하지 않고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정부가 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대협 주사파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무기 브로커 출신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대북 협상이나 하던 사람입니다. 국정원은 원래 대북 감시 통제기구입니다. 그런데 대북 협력기관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국정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폐지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다가 외교 같은 경우에는 4강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유엔 인권운동가 출신을 또 기용해가지고 미국, 일본이 북핵을 대응하는데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다가 국가안보실의 구성원들은 북핵이라든지 그리고 안보에 전혀 무지한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최근에 주변에 4강 대사를 임명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4강 대사 중에서 일본 통이 갔습니까? 미국 통이 갔습니까? 러시아 통이 갔습니까? 중국 통이 갔습니까? 전부 선거 때 지 도와주던 문외한들을 다 보내놨어요. 이런 엄중한 시점에 나라 운영을 이렇게 한다. 최근에 사드 배치를 했어요. 사드 배치를 하면서 임시 배치라고 자꾸 강조를 했어요. 임시 배치든 본 배치든 사드 배치를 했으면 미국으로부터 대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 거지같이 국을만 한다. 이거 대한민국 생긴 이래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을 준 일이 없습니다. 나라의 체면을, 국격을 이렇게 훼손시키고 중국은 또 뭐라고 합니까? 거의 원수처럼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망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했으면 적어도 중국한테는 무시당하고 모욕당할지라도 미국한테는 대환영을 받고 한미동맹으로 끌고 갔어야죠. 예? 도대체가 6차 핵실험 이후에 이 북핵의 키맨이 누굽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통화도 못해. 전화를 안 받아줘. 하지도 못해. 응?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세력에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엄중한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 정권 유지 확장을 위해서 언론 장악하고 정권 나팔수 만들고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보복에만 여념이 없어요. 이게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면 앞으로 이 나라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6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 국민들이 전술핵을 배치하자 6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도 55%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지지층이 무서워가지고 사드 배치한 거 그 변명하느라고 나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걸 자기 지지층을 안에서 양해해달라는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자, 언론장악 문건까지 나왔어요. 언론장악 문건까지도 나왔어요. 이거요 정상적으로 안 하면 헌법 언론 자유 침해한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을 거예요. 박근혜가 이랬다면 문건까지 나왔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보수 우파들은 점잖하죠. 이제 점잖해서 나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점잖하면 안 되겠죠? 예? 이제는 우리가 소수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의 다수다. 말을 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문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헌법 위반이야. 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위반이야. 그리고 법률 위반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론 장악 업무에 대한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나온 문건. 그래서 우선 국정조사 특위를 하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거는 국정조사를 해보고 과연 이 정권이 헌법 법률 위반을 하는데 누가 그래 시켜서 했느냐 해보고 시킨 사람은 그냥 안 둘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전술핵 재배치하자 제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때 처음 주장을 했을 때 우리 당내에서도 장꼬대 같은 소리 한다 그랬어. 민주당은 어처구니 없다 그런 소리 했어. 국민들도 좌파들의 선동에 휘말려 갖고 냉담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여론조사를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도 어제 보니까 전술핵 재배치 국민 찬성 60%가 나왔다. 여론이 달라졌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의원 외교단이 워싱턴으로 갑니다. 가서 우리 국민들의 이 정서를 워싱턴 조야에 전달을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미국이 핵 구산으로 한국을 보호하겠다. 이 말은 공허한 공약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핵 개발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는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원자력을 우리가 한 지가 30년이 됐기 때문에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는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일본도 수만 톤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결심만 하면 1년 내에 1000개 이상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플루토늄을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제철이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파키스탄식의 핵개발 정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을 좀 배치해달라. 91년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노태우가 꼬여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꼬여가지고 미국으로 도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조야에서도 야당에서 이 정부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의원 외교단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직접 가서 미국을 설득을 하고 또 사드 문제로 내 중국에도 가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 대막 끝나면 대통령보다 먼저 나를 초청하겠답니다. 우리가 중국 초청으로 지금 언제 오냐? 중국은 지금 가는 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본도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좌파 정부가 못하는 북핵 정책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한번 대신해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김정은이의 핵긴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핵긴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10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총동원해서 1000만 명의 우리 핵균형, 핵배치, 전술핵 배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핵개발까지 우리 서명운동을 전개를 해서 1000만만 서명이 되면 우리는 삽니다. 천만 명의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핵인질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서명운동에 동참을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올 수 있고, 전술핵 안 주면 핵개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10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방송 장악 저지를 이거는 반드시 국정조사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부터 우리 당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수단을 동원해서 북핵 대응해서 전술핵 재배치와 그리고 핵개발 문제를 서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53개 지구당 전체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만 백만 서명하면 김정일 같은 어린애가 장난치는 거 우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뒤에 저기에도 한 4, 5천 명이 있습니다. 잘 들리지를 않는데요. 또 오른쪽에도 여기도 한 10,000명이 있어요. 또 왼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대국민 보고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분들 전부 한데 뭉쳐서 이제 우리도 살 길을 찾아 나서자. 살 길을 찾아 나서자. 김정일 같은 어린애한테 지금 매일 공갈당하고 돈 뜯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제 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세계일보 외신에 긴급 타진 온 거 보니까 전술핵 배치, 핵 독자 무장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분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업가거든. 아주 협상할 때 블러핑도 잘하고 그래 하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협상 못해도 홍준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수였던 우리가 소수로 전락하고
힘겨운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뭉쳐야 할 때입니다. 다시 뭉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올해 실컷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하면 딱 마지막에 3번 구하고 이제 오늘 끝내입시다. 예, 또 교통 좌파들이 또 온갖 시비 다 걸 거예요. 내가 뒤에 아까 좀 앉아 있으니까 사진 찍어 갔어요. 지 혼자 앉아 있다고 내일 또 그려낼 거예요. 지 혼자 앉아 있다고 그려낼 거야. 그러니까 자, 10만 우리 국민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지키자!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1야당을 이끌고 계신 홍준표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민경욱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시당위원장, 중앙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경욱 의원입니다. 저 아래에서 보는 것과 여기 올라와서 보는 게 전혀 다르군요. 우리 자유한국당에 힘이 필요하다 느끼셔서 335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주신 여러분께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결의문을 읽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다음에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나오면 마지막 문장을 3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평화 구걸 정책과 오락가락 외교 행보로 결국 5천만 국민이 북한 김정은에게 핵 인질이 되어버린 역대 최대의 안보 위기에 봉착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공영방송 사장에게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발부를 하는 등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마추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심지어 국가 에너지 체계를 뒤흔드는 원전 중단 발표를 자행하는 등 5년 시한부 정부가 100년직의 국가 경제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짊어진 제1야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파탄, 공영방송 장악 음모, 무능한 경제 정책 등을 철저하게 바로잡고자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도발에 맞서 완전한 사드 배치와 전술핵 배치 등 강력한 대북정책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언론 노조와 손잡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행하는 반민주적인 강압 조치와 무차별적인 언론 탄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공영방송 수호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선진 한국을 이끄는 책임 세력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성장을 독려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데 매진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민경욱 의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와 함성을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역시 끝부분 세 번을 심차게 외쳐주십시오. 김정은의 대화국을 핵심어리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국제평화 위협하는 북핵 실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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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을 핵인질로 만든 문재인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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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장악 좌파독재 공영방송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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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군식 방송장악 문재인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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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장악 음모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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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 당의 결집된 힘을 보여준 행사였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 5천만 국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세력, 오직 자유한국당입니다. 오늘 행사는 끝났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가시는 길에 대회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주셔서 성숙한 집회 문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디 원전이라도 어디 석유라도 발굴했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교육도 망쳐 놓으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교조가 대한민국 법치위에 촛불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핵위협 앞에서 지키려면 사드 한기가 아니라 추가 배치되어야 하고, 핵에는 핵,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전술핵 들여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범죄자가 되어 각종 규제에 시달리면 우리나라 기업 다 떠나가고 바로 우리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일자리란 희망은 없습니다. 기업들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들이 말하는 가짜 평화, 가짜 인권, 가짜 민주 교육을 받지 않고 동성애 강요 교육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된 정부, 제대로 된 정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6.25 전쟁에서도 살아남았고 혹독한 산업화 시절도 견뎌냈습니다. 민주화도 잘 정착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대한민국을 구한 우리가 그깟 문재인 정권 하나 못 막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랑스러운 애국 동지, 자랑스러운 구국의 동반자들과 손에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면 안보무능, 경제 파탄, 교육 파탄, 문재인 정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손 올려 함성을 지릅시다. 구하자 대한민국, 지키자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전희경 대변인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현재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에서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적 시청자 수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1야당을 이끌고 계신 홍준표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오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수였던 우리가 소수로 대범죄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을 거예요. 박근혜가 이랬다면, 문건까지 나왔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보수 우파들은 점잖하죠. 이제 점잖해서 나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점잖하면 안 되겠죠? 예? 이제는 우리가 소수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의 다수다 말을 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문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헌법 위반이야. 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위반이야. 그리고 법률 위반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론 장악 업무에 대한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나온 문건. 그래서 우선 국정조사 특위를 하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거는 국정조사를 해보고 과연 이 정권이 헌법 법률 위반을 하는데 누가 그래 시켜서 했느냐 해보고 시킨 사람은 그냥 안 둘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전술핵 재배치하자 제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때 처음 주장을 했을 때 우리 당내에서도 장꼬대 같은 소리 한다 그래. 민주당은 어처구니 없다 그런 소리 했어. 국민들도 좌파들의 선동에 휘말려갖고 냉담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여론조사를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도 어제 보니까 전술핵 재배치 국민 찬성 60%가 나왔다.
여론이 달라졌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의원 외교단이 워싱턴으로 갑니다. 가서 우리 국민들의 이 정서를 워싱턴 조야에 전달을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미국이 핵 구산으로 한국을 보호하겠다. 이 말은 공허한 공약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핵 개발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북한하고 비교 전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올라오신 국민 여러분들을 배우니 10만 군중이 모이는 것은 참으로 희귀한 예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탄핵과 대선 패배,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산업화하고 YS를 통해서 문민정부를 수립한 우리가 소수로 전락을 하면서 탄핵과 대선 패배, 몰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보수 우파들에게 다시금 많은 기회를 준 것이 지난 대선입니다. 그나마 새로 시작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자 이렇게 지지해 준 것이 지난 대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은 이제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당을 새롭게 혁신을 하고 새롭게 또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깃털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정권은 내어주었지만은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는 연말쯤 돼서 대여투쟁을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판하지 않고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정부가 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대협 주사파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무기 브로커 출신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대북 협상이나 하던 사람입니다. 국정원은 원래 대북 감시 통제기구입니다. 그런데 대북 협력기관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국정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폐지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다가
외교 같은 경우에는 4강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유엔 인권운동가 출신을 또 기용해가지고 미국, 일본이 북핵을 대응하는데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다가 국가안보실의 구성원들은 네, 다음은 언론장악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구호에 맞춰서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면 끝부분 3번을 여러분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방송장악 좌파독재 공영방송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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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군식 방송장악 문재인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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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장악 근무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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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 파탄 관련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실정에 맞서는 당내 최고의 여전사입니다. 전희경 대변인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자유한국당 전희경입니다.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이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이 이 나라를 좌편향 사회주의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굴러떨어지지 않고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나라가 한 번에 망할 수 없다는데 문재인 정부 불과 4개월 지켜보니 한 번에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북한이 6차 핵실험하고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마구 쏴대는데 사드 배치도 임시로 어제 간신히 끝냈습니다. 자신들의 지지 세력, 반대를 위한 반대,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어대는 세력들에게 굽실거리면서 온 국민을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핵에는 이렇게 둔감한 사람들이 멀쩡한 대한민국의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원전은 중단하라고 합니다. 북한의 핵은 두렵지 않고 대한민국 전력의 산실, 대한민국 에너지의 보루, 원전은 무섭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이 아무리 인기가 급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 곳간을 자기의 인기와 영달을 위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가는 데마다 수십억, 수조 원의 예산 폭탄을 쏟아붓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이라든지 그리고 안보에 전혀 무지한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최근에 주변에 4강 대사를 임명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4강 대사 중에서
일본 통이 갔습니까? 미국 통이 갔습니까? 러시아 통이 갔습니까? 중국 통이 갔습니까? 전부 선거 때 지 도와주던 문외한들을 다 보내놨어요. 이런 엄중한 시점에 나라 운영을 이렇게 한다. 최근에 사드 배치를 했어요. 사드 배치를 하면서 임시 배치라고 자꾸 강조를 했어요. 임시 배치든 본 배치든 사드 배치를 했으면 미국으로부터 대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 거지같이 국을만 한다. 이거 대한민국 생긴 이래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을 준 일이 없습니다. 나라의 체면을, 국격을 이렇게 훼손시키고, 중국은 또 뭐라고 합니까? 거의 원수처럼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망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했으면 적어도 중국한테는 무시당하고 모욕당할지라도 미국한테는 대환영을 받고 한미동맹으로 끌고 갔어야죠. 네? 도대체가 6차 핵실험 이후에 이 북핵의 키맨이 누굽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통화도 못해. 전화를 안 받아줘. 하지도 못해. 응?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세력에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엄중한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 정권 유지 확장을 위해서 언론 장악하고 정권 나팔수 만들고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보복에만 여념이 없어요. 이게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면 앞으로 이 나라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네? 6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 국민들이 전술핵을 배치하자 6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도 55%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지지층이 무서워가지고 사드 배치한 거 그 변명하느라고 나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걸 자기 지지층을 안에서 양해해달라는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자, 언론장악 문건까지 나왔어요. 언론장악 문건까지도 나왔어요. 이거요, 정상적으로 안 하면 헌법 언론 자유 침해한 아주